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계약서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닿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으로 힘드셨을 새터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험난한 여정을 뚫고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바로 집이겠죠. 그 마음을 아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하나원을 퇴소하는 새터민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렇다고 바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요. SH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이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란 남한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이란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계약서인데요. 여기에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모든 약속사항에 대해 스스로 동의를 한다는 것이니 이후 여러분은 책임감을 갖고 이 계약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준비물 첫 번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란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라는 징표이자 일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하나원에서 12주의 교육을 마친 만 17세 이상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아직 주민등록을 발급받지 못하신 분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두 번째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쓸 도장이나 서명이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임대보증금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영상도 잘 보시고 편안한 입주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주거지원금이란 무엇인가? 통일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새터민들을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돕는 정착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중 임대주택을 주선해주는 주거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제도란 여러분들의 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지원금이 바로 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낼 수 있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지원금은 1인 세대 기준으로 1,600만 원이 지급되며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부에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관리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주거지원금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잔액은 거주보호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장 혹은 서명, 주거지원금을 통한 보증금 마련까지 이제 계약에 필요한 준비가 다 됐으니 다음 편에서는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계약서 작성 요령. 계약에 필요한 준비를 전부 마쳤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지금부터는 실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SH 임대주택 계약서인데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글씨가 아주 작고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처음 계약서를 접하셨다면 도대체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약서 작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과 임차인인데요.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SH공사는 임대인, 여러분들은 임차인이 되는 것이겠지요. 임차인이 되실 여러분들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내게 될 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있는 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시면서 사전에 알고 있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계약 일반 조건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머리가 살짝 아플 수 있지만 이 단계만 통과하면 계약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는데 바로 보증금과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이란 집을 임대차 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임대료란 월세와 같은 의미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대신 생활할 집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임대료는 매달 동일한 날짜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월 1회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 보증금과 임대료의 개념을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임대보증금 옆에 괄호치고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 금액의 단위가 1,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1,000이라고 했을 때 단위를 1,000원 단위라고 생각하고 끝부터 1,000, 만, 10만, 100만이 되는 거죠. 헷갈리신다면 뒤에 0을 3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잠깐, 제가 문제 하나 내볼 테니 모두 맞춰보세요. 여기서 임대보증금은 얼마일까요? 돈의 단위만 알면 쉬운 문제인데요. 임대보증금이 25,400이고 단위는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000을 3개 붙여주면 정답은 바로 2,540만입니다. 임대보증금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사항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읽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주저없이 질문하셔서 계약사항에 대한 궁금증은 전부 풀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셨다면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쾅! 이렇게 계약은 성립됩니다. 계약서는 재발급이 불가하니 보관에 꼭 유의해주세요. 어려울 것만 같던 계약서 작성, 생각보다 쉽죠? 다음 편에서는 입주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입주 전 꼭 알아야 할 것. SH 임대주택 입주를 환영합니다. 이제는 입주할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를 어길 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징역 또는 불법 거주 배상금을 내셔야 하니 무조건 숙지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 실태 조사입니다. 거주 실태 조사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연 2회 시행되는데요. 이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절대 불쑥 방문하지 않습니다. 미리 공문을 전달하고 전화로 날짜와 시간을 정한 후 방문하는데 이때 꼭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조사하는 걸까요? 임대주택 내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계약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지, 마지막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반드시 세대주 전출 없이 임대주택을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 세대주인 아버지 혹은 내가 지방에서 일하는데 그렇다면 거주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맞히셨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혹시나 실태조사 날짜에 장기 외출 시엔 관련 서류를 지참 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실태조사 미조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주택 소유 금지입니다.
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춰진 사람들에게 계약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은 본인 계약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임대차 갱신계약 불가 및 임대주택에서 퇴거 대상이 되어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상황에 따라 이름을 바꾸거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의 신상정보 변동이 있으면 관련 기관 및 관리사무소, 지역센터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는 홍길동으로 계약했는데 개명으로 인해 홍두깨로 이름이 바뀌면 계약서상의 신상정보와 달라서 나중에 각종 지원 및 공지 등의 절차에서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꼭 기억하셔서 입주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관리비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주택을 좋아할까요? 바로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많은 인원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절대 없어서 안 될 존재는 바로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되실 공동주택 생활에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살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 주변 청소라든지 밤에 경비를 한다든지 또 생활에 필수적인 엘리베이터 점검, 그리고 입주 및 퇴거 시 가장 먼저 도와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것들을 관리사무소 도움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아찔하네요. 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집 현관 밖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데요. 이것을 관리비라고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매월 20에서 23일 사이에 세대 우편함에 투함하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어 매월 말일까지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민들이 후불로 납부하는 관리비와 달리 입주할 때 선불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관리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운영자금인 관리비 선수금은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를 통해 꼭 납부해야 원활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납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로 납부가 있는데요. 지로 청구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방법, 또는 자동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관리비 자동 납부가 있습니다. 매달 은행에 가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납부 방법인데요. 본인이 등록한 거래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관리비가 출금되는 제도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관리비 내역대로 관리비가 잘 빠져나갔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비는 매달 다르기 때문에 매달 확인이 필요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꼭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겠죠? 관리비 명세서와 함께 전달되는 관리비 부과 명세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입주민과 공유하고 임대차 계약 연장 및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은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 생활에 더 쉽게 적응하시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작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이사 오기 전 필수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주택으로 가는 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생각만 해도 설레이시죠? 우선 하나원에서 퇴소를 하고 지역 하나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임대주택으로 가느냐?
아쉽게도 아닙니다. 임대주택으로 가기 전에 체크할 것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날 필수 체크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날 필수로 체크해야 할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고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라에 신고하는 주소 전입신고를 하셔야 해요.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비 신청까지 하면 주민센터에서 볼 일은 끝! 필수로 체크해야 할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 방문하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중한 집 열쇠를 받아 짐을 옮기시면 되는데요. 참, 이사 첫날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아직 개통 전일 테니 휴대폰 개통 후에 꼭 관리사무실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여러분의 집으로 가서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들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면 되는데요. 점검 중에 발견한 각종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말하고 추후에 발견된 하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 당일 체크해야 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 공간 사용 예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바로 공동주택 아파트인데요. 오늘은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 중 공간 사용 예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일반 주택과 달리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지켜야 할 예절이 많은데요.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 첫 번째는 층간소음 줄이기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층간소음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침 8시 이전이나 밤 10시 이후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하는 악기, 청소기, 세탁기 사용 등은 되도록 낮 시간대 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주범인 쿵쿵거리는 발소리, 이 발소리를 줄이기 위해 밑창이 부드러운 실내화를 사용해 주시고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놀이용 매트를 깔아두는 것도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부에서 아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도 너무 시끄럽게 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가겠죠.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지켜준다면 즐거운 공동주택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 두 번째는 실내에서 흡연하지 않기입니다. 층간소음만큼이나 이웃 간의 심각한 갈등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 바로 간접 흡연인데요. 내 집에서 피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코니 또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흡연해도 출입문, 창문뿐 아니라 환풍구, 건물의 균열 등을 통해 담배 연기가 이웃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웃에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절대 실내에서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흡연을 하시려면 건물 밖으로 외진 곳이나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셔야 해요.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 세 번째는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하기입니다. 쓰레기에 따라 버리는 방법도 다른데요. 일반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 쓰레기 종량제 흰색 규격 봉투 또는 녹색 재사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셔야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하시면 되는데요. 버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선인식 종량기에 버리거나 지정된 노랑 봉투에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선인식 종량기가 설치된 곳에 거주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비닐봉투에 담아
세대별로 발급된 카드를 전자 태그에 인식시킨 뒤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고 비닐은 옆 휴지통에 버리시면 되는데요. 전자저울에 의해 음식물 배출량이 자동 측정돼 쓰레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정된 노랑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요일과 시간을 맞춰 버리시면 됩니다. 달걀, 호두, 땅콩 등의 껍질이나 어패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가시, 닭뼈 같은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셔야 한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재활용품도 마찬가지. 반드시 종류별로 구분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아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리의 어려움이 더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는지 지금부터 잘 보세요. 먼저 종이류는 이물질 제거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단지 같은 코팅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또 음료나 생수병에 이용되는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뚜껑을 열어 찌그러뜨려 버려야 합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녹여서 재활용되므로 묶어서 분리배출을 하셔야 하는데 비닐 테이프, 부착 상표, 내용물 등이 제거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이물질 제거가 어렵다면 재활용할 수 없으니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술병이나 화장품, 병 같은 유리병류는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거울이나 형광등, 도자기류 등은 유리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 전용 마대를 구입해 버려주세요. 음료수 캔, 부탄가스 같은 캔이나 고철류들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러뜨려 배출해야 하는데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과자나 라면 봉지 같은 비닐봉지 등은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음식물을 제거한 후에 배출하셔야겠죠. 혹시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버릴 물건 뒤에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적혀있는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분리해 버리시면 된답니다.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을 잘하면 공동주택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일회용품들을 에너지화시켜 환경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 마지막, 복도와 계단에 개인용품 놓지 않기입니다. 건물 복도와 계단을 개인 공간처럼 물품을 보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공동주택 생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복도와 계단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화재 시 빠른 대피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불이 나면 불길이 물품에 옮겨 빠르게 번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도와 계단에는 개인 물품을 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씩 서로를 배려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다음 편에는 중장기 외출 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 중장기 외출편. 저번 시간에는 공동주택 생활 필수 에티켓 중 공간 사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중장기 외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중장기 외출 시 체크해야 할 첫 번째는 철저한 문단속입니다. 타 지역에 취업하거나 장기 여행 시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 꼭 문단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외출 전 창문, 현관, 우유, 신문 투입구 등을 확인하며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우편물들이 계속 쌓인다면 빈집임을 나타내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 쉽겠죠. 오랜 시간 동안 빈집임을 노출하지 않으려면 우편물이나 배달품을 일시 중지시켜야 합니다.
배달품은 1, 2일 전 보급소에 연락해 배달을 일시 중지시켜 주시고 우편물은 미리 이웃이나 경비실에 부탁하거나 우체국에 방문해 우편물 일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한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최대 15일까지 보관해 주었다가 한 번에 배송해 준답니다. 중장기 외출 시 체크해야 할 두 번째는 동파 사고 대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집을 오래 비울 경우에 수도와 보일러 동파 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계량기함 내부는 헌옷으로 충분히 채워주고 계량기함 덮개 아랫부분을 비닐 등을 덮은 후 그 위에 덮개를 정확히 덮어 찬 공기의 유입을 막아주세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수도관 내부가 얼지 않도록 수돗물을 조금 틀어두면 동파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보일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와 연결된 수도관과 배관도 스티로폼이나 헝겊, 헌이불 등으로 감싸주세요. 특히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일러를 끄고 나가는 것보다 최저 온도로 맞춘 뒤 내부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난방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되시겠지만 보일러를 끄고 나가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난방수 순환이 끊기고 보일러나 배관이 얼어붙어요. 이 경우에 배관 고치는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해 보일러 동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세요. 겨울철 주의해야 할 점 또 하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해주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를 사용하다가 방심할 경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외출 시에나 활동할 때 등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장기 외출 시 체크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관리비 이체 확인하기입니다. 사정상 한 달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어야 할 경우엔 관리비 이체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집을 사용 안 하니까 관리비 안 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계약한 기간 동안은 내가 집을 사용 안 하더라도 관리비는 무조건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몇 개월 동안 미납될 경우 퇴거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관리비 이체도 꼭 체크해 주세요. 지금까지 중장기 외출 시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절대 잊지 마시고 안전한 외출하시길 바라요.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이사 가기 전 필수 체크 사항. 오늘은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을 떠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서 계약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사가 확정됩니다. 이사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하겠죠. 보통은 먼저 이사업체 선정을 하지만 꼭 모든 사람이 이사업체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짐이 적은 사람은 자가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짐이 많거나 큰 가구가 있는 사람에게 이사업체 선정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사업체들. 게다가 이사를 하다 낭패를 본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 업체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사할 때 도움되는 조언부터 이사 평균 비용 정보, 이사 온라인 견적 등 이사에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허가이사 종합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니 두세 업체를 비교해 안전하게 이사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 일주일 전부터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사 일주일 전부터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핸드폰비, 인터넷, 신용카드 등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 주소를 하나하나 바꿔야 합니다.
일일이 바꿔야 하는 게 걱정스러우시다면 주소 변경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카드사, 통신사, 은행 등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한 번에 주소 변경. 주소 변경은 3에서 7일 내외로 완료되니까 미리미리 변경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자, 이제 이사 3, 4일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역 도시가스 업체로 연락해서 전출 예정임을 알리고 도시가스 분리 신청 및 이사 가는 곳에 설치 예약을 해야 해요. 전화로도 자동이체 중단 요청이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예약 안 하면 이사 갈 집에서 따뜻한 음식 조리뿐만 아니라 보일러도 못 틀게 될 수도 있으니 잊지 마세요. 이사 가기 전날은 분실에 대비해서 귀금속이나 소중한 물품들을 개인적으로 따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냉장고 음식물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건 이사하는 날에 맞춰 최대한 냉장고를 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이사할 때 기존에 쓰던 가구를 버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커서 쓰레기 봉투에도 안 들어가겠죠? 이럴 땐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꼭 붙여야 하는 스티커. 이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대형 폐기물 스티커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집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마트와 편의점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니 방문 전 전화로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가구가 아닌 가전제품을 버릴 경우엔 정부에서 운영하는 패스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패스는 환경부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가 폐가 전의 불법적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온난화 예방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인데요. 소형, 대형 가전부터 대형 가전이 5개 이상일 때 수수료 없이 내가 지정한 장소로 직접 무상 방문 수거해줍니다. 드디어 설레는 이사 당일, 집에서 나가기 전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가스레인지 연결 부품 등 조그마한 부품을 빼놓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 꼭 챙기세요. 이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문제. 거주 지역이 바뀌면 사둔 종량제 봉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다음 사람이 쓰라고 놔둔다. 2. 쓰레기인이 재활용 비닐에 버린다. 3. 챙긴다. 정답은 3번. 거주 지역이 바뀌어도 사두었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뀐 지역에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요. 대신 전입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입 확인 스티커는 새로 전입한 지역주민센터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종전지역 종량제 봉투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도 야무지게 챙기고 마지막 정리도 꼼꼼하게 마쳤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시설물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점검까지 끝났으면 관할 사무소의 거주지 보호 담당관에게 연락하셔서 퇴거한다고 보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집의 시설물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계약서에 시설 관리에 대한 의무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만약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엔 시설물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급탕, 난방, 가스 봉인 및 검침을 하고 그간 사용한 공과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사할 때는 꼭 퇴거 후 새로 이사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완전한 퇴거로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사 준비 어렵지 않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주택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새터민을 위한 임대주택 생활 가이드. 나에게 꼭 필요한 주택 찾기.
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으로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이나 개인의 모든 생활과 환경을 포함하는데요. 과거에는 자연환경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은신처에 지나지 않았으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오늘날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중앙 1개소와 자치구 25개소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곳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16곳은 민간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인데요. 특히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권 가구, 한부모 가구,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서울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내게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은 물론 긴급 주거비용 지원부터 간단한 집수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 위치한 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거동이 불편한 가정인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 고민을 해결해 줄 두 번째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형제같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두 도시공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 소득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토지주택 분양 정보 및 임대주택의 꿀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곳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무려 30년,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전용 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이에요.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그리고 50년 동안 임대 의무기간이 있는데요. 임대 의무기간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5년, 10년 주택의 전용 면적은 25평 이하이고 50년 주택 같은 경우는 15평 면적입니다. 셋째,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의 목적으로 설립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5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인 장기전세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또 LH 청년전세임대도 있는데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 전세계약 체결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타운이 있습니다.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 있어요. 정말 많은 임대주택 사업들을 진행하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도시공사 홈페이지 혹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만 사업과 생활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말하는 말인데요. 나와 맞는 주택을 찾는 것도 노력한 만큼 더 큰 성과를 분명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